갬던즈 파이어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부부로 갬은 주식 3개월차 주린이이고 전업 투자자입니다. 동은 6년차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도서 및 언론을 통해서 파이어족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파이어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 도서를 먼저 구입해서 읽어보고 파이어족이 무엇인지를 먼저 공부했습니다. 해외의 파이어족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물가 및 현실에 맞게 저희가 공부하고 실천하여 파이어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직 미숙한 단계이지만 저희가 공유해 드리는 내용이 미래 파이어족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이어란 경제적 자립, 조기 퇴직의 첫 글자를 따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파이어족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가족 구성원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인 근로자에서 벗어나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 등으로 매년 소득을 충분히 확보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파이어족은 회사에서 출근해서 퇴근 시간만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게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파이어 공식에 따르면 연 생활비 지출의 25배를 저축하면 은퇴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파이어족으로 조기 은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파이어에서 말하는 4% 법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생활비가 4천만 원이라면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 연 5에서 6% 수익이 나면 매년 4% 정도만 생활비로 사용해도 물가 상승률과 시장 하락에 대비할 수 있고 수익이 많을 경우 추가 투자 자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는 10억이라는 금액을 모으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가계부를 시작하여 생활비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1년 생활비를 유추하고 최소 은퇴 자금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실천하고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갬동즈의 한 달 가계부 내역으로 네이버 가계부 어플을 이용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부분이 가계부 작성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알아야 1년 생활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 작성부터 실천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저희의 식비는 전체 지출의 27%를 차지합니다. 분식, 외식, 간식 등에 들어간 비용이 66만 6,812원이 됩니다. 평일에는 갬즈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주말에는 맛있는 것을 사 먹으러 가거나 집에서 시켜 먹습니다. 다음은 건강 문화에 대한 지출은 총 지출의 17%로 보험에 대해서 매달 40만 981원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갱신형 보험이 있어서 추후에 20년 납입 80세 또는 100세 보장되는 보험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놓고 필요 없는 보험을 해지하여 지출에 대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조사 회비에 대한 지출로 전체 지출의 17%를 차지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8만원의 고정 지출이 있고 이번 명절에 양가 부모님 댁에 선물을 드려 예상외의 지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거 통신에 대한 지출로 전체 지출의 13%를 차지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16만 7,890원으로 나왔으며 겨울에는 난방을 사용하여 지출 비용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신비와 인터넷 비용은 고정적인 부분으로
제 통신기계 할부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지출 비용이 크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세금 이자에 대한 지출로 전체 지출의 10%를 차지했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대출 이자와 겜즈의 국민연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교통 차량에 대한 지출로 전체 지출의 7%를 차지했습니다. 직장이 집에서 가까워서 보통 주유비는 1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번 달은 추석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유비가 조금 더 나왔고 하이패스 이용료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용품에 대한 지출로 전체 지출의 5%를 차지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온풍기를 구매해서 11만 8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꼭 필요한 가전 가구만 구매하기에 보통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의복 미용에 대한 지출로 전체 지출의 4%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은 크게 없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부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정보입니다. 겜즈는 국내 주식을 주로 투자하고 가상자산은 소액만 투자 중입니다. 3번의 매매를 통해서 98만 4,679원의 잔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동주의 가상자산은 디파이에 대한 이슈로 큰 이익을 발생하였고 원금을 찾았으며 지금은 수익금으로 재투자 중입니다. 9월은 가상자산 시장이 좋지 않아 구매 후 원금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겜동주의 증시 현황입니다. 9월 동안 나스닥은 변동성이 큰 한 달이 되었습니다. 11,850달러로 시작하여 1,519달러까지 하락했던 나스닥이 11,167달러로 9월달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이슈로는 백악관이 경기 부양책 규모를 1조 8천억 달러로 제시할 것이라는 소식에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위원들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3년간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을 시사했고 2%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및 미국 대선이 주요 이슈가 있으며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앞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국도 경제 회복 및 고용 안전이 큰 목표입니다. 지속적인 양적 완화로 달러 가치는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달러 가치 하락을 대비해 미래 자산이 디지털 자산으로 산업이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월 동안 코스피는 변동성이 큰 한 달이었고 2340선에 시작한 주가는 2267선까지 하락했지만 2327로 9월달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이슈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으로 매매 시 22에서 23%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IPO 이슈로 10월 빅히트가 상장 예정이며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처럼 많은 관심이 쏠리는 상황으로 상장 이후 따따상이 될지 눈여겨볼 만합니다. 10월은 3분기 실적 발표의 달로 삼성전자 매출이 66조 원, 영업이익은 12.3조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TV 판매가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사업 육성의 의지를 밝혀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코나 EV 화재가 이슈되었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배터리 셀 제조 공정성 품질 불량으로 인해 분리막 손상이라는 발표를 했고, 이끌 예정이지만 추가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현대차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로 전기차 아이오닉 및 기아차 제네시스 등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전기차 본격화를 앞두고 불 이미지를 벗기 위한 선제 조치로 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월에는 배터리 전쟁 중인 SK 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ITC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으로 배터리는 반도체처럼 엄청난 시장이기에 이 판결이 많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수조 원대 미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주목되기에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포드 및 폭스바겐 등의 배터리를 더 빠르게 공급한다는 계획이고, 조지아주도 공장 유치가 역대 최대 성과로 평가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양도소득세는 3년 전 결정된 사항이지만 코로나 이후 개인 투자자가 대거 진입했고,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면서 접근이 쉬운 주식으로 자산이 이동하면서 큰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매년 12월에 큰 매도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장주 무리한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래 핵심 사업으로 친환경, 배터리,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가 커지고 있으니 많이 주목해 주십시오. 한 달 동안 태양광, 스마트 팩토리, 현대기아차의 부품주, 마리화나 순서로 가장 크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부동의 시가총액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올해 악재 뉴스가 많았던 SK하이닉스가 2위를 지키고 있고 IT의 대표주 네이버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최근 크게 주목된 업종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갬동지의 가상자산 현황입니다. 가상자산의 이슈로는 코쿠인 거래소에 낀 미규제 당국이 비트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간편 결제회사 스퀘어가 총 자산 중 1%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새로운 재정 부양책 소식, 9월 한 달간 암호화폐 거래량이 196조 원 돌파로 올해 들어 두 번째 규모로 컸다고 하고요. 3분기 가상자산 투자 규모는 디파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언젠가 모든 주식이 토큰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고요. 10월 비트코인 1만 1000달러 재돌파, 10년 안에 최대 수조 달러대 규모로 성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성장과 개인 자산 보호, 디지털 금 역할, 신흥국의 법정 통화 등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 시장 진입이 본격화 중이며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17,100 BTC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산업으로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인 라인이 일본에서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년 3월 특근법 시행에 대비해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카카오와 CBCD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갬동주 파이어 프로젝트는 유튜브 및 네이버 블로그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 부부의 파이어족 프로젝트가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